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 점 P와 평면 좌표 V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좀 기니까 먼저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먼저 풀어보시고, 제 해설 강의를 좀 보셨으면 하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내용을 같이 한번 그냥 살펴보겠습니다. 자, OP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T라고 하는 것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죠. 자, 얘를 만족시키는 점 P가 지금 결국에는 반직선을 그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P1부터 P4까지 있고 벡터 V1부터 V4까지 들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결국에 지금 보시면 자, 요렇게 또 있죠. 자, 그리고 QI가 그리는 반직선 LI가 주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제시문을 참고를 하여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은 그 이전에 이것부터 좀 살펴볼게요. 지금 어떤 걸 먼저 살펴보고 싶냐면, 지금 OQ 그 다음에 I 벡터에다가 OP 벡터 그 다음에 플러스 T에다가 그 다음에 VI 벡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선은 4-1을 한번 보시면요. L1과 L2에 대해서 제시문 가에 따라 새로운 반직선들이 생성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점 A는 2,2를 지나는 반직선이 생성될 수 있는 양의 실수 A가 존재하면 그 값을 찾으시오. 만일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유를 설명을 하든 뭐 지금 A 값의 존재를 이제 그 값을 구하든 간에 명확하게 서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고,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 결국에는 OQI 벡터라고 하는 요 녀석, 그러니까 요 벡터에 종점이 그리고 있는 게 결국에는 반직선 LI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우선은 i에다가 1을 한번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5의 Q1 벡터에다가 그리고 OP 1 벡터 플러스 T에 그 다음에 V1 벡터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예를 들어서 A 벡터에다가 플러스 B 벡터, 자, 요 녀석을 해석을 하기를 A 벡터를 기준으로 해서 결국에는 B 벡터만큼 평행 이동을 한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B 벡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A 벡터만큼 평행 이동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를 A 벡터라고 하고 그리고 B 벡터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시점을 같이 이제 일치를 시켰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요 녀석을 이제 작도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렇게 돼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말은즉슨 결국에는 이 A 벡터라고 하는 것을 B 벡터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니까 결국에는 종점 자체가 결국에는 평행이동의 관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은 너무나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이제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자,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 녀석을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지금 V1 벡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좌표 평면을 한번 살짝 그려보면은, 자, 요 녀석, 그 다음에 요 녀석, 그리고 여기가 원점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X좌표, 그리고 Y좌표가 되겠죠. Y축. 자, 그러면 V1 벡터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V1 벡터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 지금 T가 어떻게 해요? 곱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T라고 하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 말은즉슨 예를 들어서 T가 만일에 0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원점 0을 의미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t가 만일에 0보다 크다라고 하게 된다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v1 벡터의 방향으로 실수배가 된다. 그쵸? 실수배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t 곱하기 v1 벡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뭐를 의미합니까? x축의 음의 방향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t 곱하기 v1 벡터를 의미한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op1 벡터라고 하는 지금 p1이라고 하는 것은 6,4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그려볼게요. 6,4예요. 자,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op1 벡터는 지금처럼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그냥 그대로 두시고 얘가 계속 어떻게 해요? 옆으로 계속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벡터 자체가요. 또는 만약 그렇게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t가 0인 경우에는 뭐가 됩니까? 이 벡터만 이렇게 되겠죠. 근데 t가 0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 점차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 요 벡터와 요 벡터를 서로 더하게 되니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요렇게 되겠죠.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이어주면 돼요. 납득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점점점 그냥 매우 작은 값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이게 말을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네요. 그러면 얘가 계속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이 점들이. 그쵸? 벡터의 종점들이. 그러면 얘네들을 쭉 잇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처럼 이러한 그림이 그려진다. 그러니까 이 벡터가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빨강색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엔 뭡니까? 결국에는 OQ 벡터의, 그러니까 OQ1 벡터의 종점의 자취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보면은 L1이라고 하는 이 반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좌표 평면으로 다시 한번 좀 더 크게 한번 그려보면 얘를 X축이라고 하고 요 녀석을 Y축이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지금 L1이라고 하는 것은 6,4라고 했으니까 대략 한 요 정도. 그래서 그냥 P1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지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어떤 거를 설명을 한 거냐면 4-1의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얘가 왜 그려지는지를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또 하나는 뭐냐면 i에다가 예를 들어서 2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OQ에 어떻게?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OP에 2가 되고 플러스 그 다음에 T에다가 V2 벡터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V2 벡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원점이다 라고 하게 되면, 자, 저 위에서 우선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0, 마이너스 1. 그러면 V2 벡터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내려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그 앞에 t가 곱해져 있고, 결국에는 지금 이 t라고 하는 것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v2 벡터의 실수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다면 어찌됐든 간에 x축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y축의 음의 방향으로 계속 뻗어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서 P2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1,5란 말이에요. 1,5. 그러면 1,5가
여기 1이라고 하고 그냥, 그리고 여기를 그냥 1,5라고 한번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건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결국에는 이 벡터, 자, 이 벡터와 그리고 여기에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이 두 벡터를 지금 더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 점이 계속 요렇게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요 벡터는 이미 고정되어 있는 벡터니까 그냥 얘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가 점점 길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점점 길어지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쪽에다가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얘의 종점이 이렇게 계속 그려지더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L1처럼 이렇게 내려간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요 점이 뭡니까? P2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의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1, 그 다음 4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왜 그러냐면 이 반직선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y좌표가 뭐가 됩니까? 4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P2에서 시작을 한 반직선 같은 경우에는 x가 1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벡터와 이 벡터를 서로 합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때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1,4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가볼게요. 제가 웬만하면 좀 기초적인 내용도 계속 언급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알고 계신 분은 그냥 넘어가 주셔도 됩니다. 자, 가를 한번 보시면 li와 그 다음에 lj가 있대요. 그래 놓고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 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점 R이 그리는 반직선과 그 다음 OS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반직선이 있대요. 자, 각각을 생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것도 중요는 한데 지금 li와 lj가 있는데 시작점 pi와 pj가 아니라고 되어 있고요. 그때의 점 p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에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에 L1과 L2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얘가 지금 L2에 해당이 되고 얘가 L1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의 시작점인 P1과 P2 외에 여기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그쵸?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P로 이렇게 지정을 하자라는 뜻이에요. 나도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OP에다가 더하기 뭐 요렇게 했을 때 얘가 OR이고 OP라고 하는 것에다가 또 이렇게 더했을 때는 OS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새로 생성된 반직선들을 포함하여 임의로 서로 다른 반직선이 시작점이 아닌 점에서 만날 때 결국에는 시작점이 아닌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게 되는 그 교점이 만들어지게 되면 가의 어떻게 규칙을 계속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지 4-1을 한번 볼게요. 결국에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A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얘 2,2를 지나느냐 지나지 않느냐 이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선은 OR 벡터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한번 보면 이게 OP 벡터 더하기 T에다가 지금 A의 V 그 다음에 1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V2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i에다가 1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j에다가 1을 집어넣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2를 집어넣은 L1과 L2에 대한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 녀석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냐면,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좌표 평면을 한번 그려보면 이게 지금 Y축이고
그리고 여기가 원점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v1 벡터라고 하는 것은 아까처럼 마이너스 1,0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처럼 마이너스 1,0 여기 마이너스 1 그리고 0,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v1 그리고 v1 벡터고 이게 v2 벡터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금 a가 지금 곱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a가 양의 실수라고 분명히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가 좀 기하 공부를 좀 하신 분이라면 이런 경우에 좀 이렇게 변형하는 방법이 있죠. 자주 나오는 유형이죠. 수능에서도. 얘는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1분의 a에다가 v1 벡터 플러스 v2 벡터.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대신에 없었던 게 생겼으니까 t에다가 다시 a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만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면 요 녀석은 뭐라고 해석이 가능합니까? 얘는 내분점이에요. 내분점. 왜? a가 0보다 크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v1과 v2라고 하는 그때 종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종점을 잇는 선분이 있어요. 이 선분을 몇 대 몇으로요? 1대 그 다음에 a로 어떻게 내분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대 그 다음에 a 이렇게 내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a 자체가 0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분 전체를 다 표현할 수는 없다라고 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지금처럼 x축과 y축 자체는 이제 표현이 불가하니까 결국에는 얘가 그리는 게 이 선분 안쪽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요. 됐습니까? 자, 근데 그것까지 뭐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할 필요는 없는데 결국에는 여기에서 v1 벡터와 v2 벡터의 종점을 잇는 선분의 내분점이다. 이런 거는 꼭 정확하게 밝힐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벡터가 의미하는 것은 내분 벡터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지금처럼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게 요 벡터예요. 그쵸?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파란색 벡터는 결국에는 a 값에 따라서 계속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생긴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 안쪽에 있는 선분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 파란색 벡터라고만 생각을 했을 때 지금 t 곱하기 어떻게 a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t는 이미 0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죠. 그러면 t에다가 a 플러스 1이다라고 하게 되면 a 플러스 1 자체가 0보다 크고 t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전체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 말은즉슨 무슨 뜻입니까? 만일에 t가 0이다라고 하게 되면 원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t가 0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되죠? 요 벡터의 방향에 대해서 실수배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이 벡터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반직선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소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a 값에 따라서 계속 어떻게 반직선이 막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얘가 의미하는 것은 직교좌표기 선상에서 3, 4분면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OP 벡터가 더해졌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벡터가 있는데 그 벡터에 OP 벡터가 더해졌다, 어떤 벡터가 더해졌다라고 하면 요만큼 어떻게 해요?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요만큼 평행이동했다. 자, 그래서 OR 벡터라고 하는 게 최종적으로 무엇이니? 라고 한다면 이 녀석 전체를 결국에는 OP 벡터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이때의 P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1,4라고 제가 아까 구했었죠. 그쵸? 그러니까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을 해버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쪽으로 가서 결국에는 뭐를 의미합니까? 이쪽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만 정확하게 충실하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벡터에 대해서 해석 자체가 뭐 아주 난해하거나 힘들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했냐면 OS라고 하는 벡터가 하나가 더 등장을 하는데 얘는 지금 OP 벡터에다가 플러스 T에다가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i에다가는 1이고 j에다가는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서 L1과 L2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V1 벡터 A 곱하기 V2 벡터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T에다가 A 플러스 1 그리고 곱하기 V1 벡터 플러스 A의 V2 벡터예요. 그리고 여기에 1 플러스 A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반대의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쪽을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는 지금 보시면 V1 벡터와 V2 벡터의 종점에 대해서 1대 그 다음에 A라고 했었거든요. 아까는. 근데 이번에는 뭐가 돼요? A 대 1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A 대 1이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그리면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림이 잘 안 보여서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봅시다. 자 재밌죠 문제가. 자 그 다음에 이게 Y축. 자 그러면 여기 있고 이렇게 좀 크게 그릴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래서 지금처럼 요 벡터가 지금 보시면 V1 벡터 그 다음에 이 벡터가 V2 벡터 근데 아까 요 녀석이 의미하는 것은 요렇게 이었을 때 이걸 이렇게 돌 수 있었죠. 1대 그쵸? 그 다음에 A다 라고 이렇게 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의미한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A 값에 따라서 분명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처럼 고정점처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 벡터는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한다면 얘는 반대로 여기가 1 그리고 요만큼이 A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를 계속 쭉 어떻게 해요? t 곱하기 a 플러스 1만큼을 지금 곱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반직선이 돼요. 여기서도. 그죠? 그리고 위에 있는 요 벡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직선이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 OP라고 하는 것을 더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것만. 그러면 요 벡터와 요 벡터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어떤 관계에 있죠? y 이퀄 x에 대하여 그쵸? 왜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요것과 요거의 비율이 서로 같은 거잖아요. 결국엔. 그리고 이쪽과 이쪽이 서로 같은 거고 그러니까 이 벡터와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은 대칭이 되어 있는데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결론을 한번 내볼 건데요.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OS라고 하는 이 벡터도 마찬가지로 OP 벡터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결국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져요. 그쵸? 다만 OR 벡터, 그러니까 R이라고 하는 점과 S라고 하는 점 자체가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여기에서 기울기가 1인 이러한 직선, 그런데 1,4를 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보면 y는 x-1 플러스 4,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x 그 다음에 플러스 3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y 이퀄 맞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r과 s라고 하는 이 점은 y 이퀄 x 플러스 3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것까지 꼭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므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L1과 L2, 그러니까 L1과 L2가 만들어내는 그때 뭐라고 하면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L1과 L2가 만드는 4분평면이라고 그냥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이 3, 4분면 쪽을 지금 지난다 라고 생각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2,2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지금 뭐 여기 2 그리고 여기 2다 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이 2,2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지나지 않는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그림을 차라리 그냥 그려놓고서 그러므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2,2를 지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제가 아까 설명을 하다가 그 설명을 좀 안 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아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요거였거든요. 이거? 이렇게 할까요? 이거. 자, 여기에서 OQ1, OP1 벡터 플러스 그 다음에 T에 V1. 자, 이렇게 하고서 벡터를 실질적으로 직관적으로 그린다라는 것보다 그냥 수식적으로 나는 확인하고 싶다. 그림이 잘 안 그려진다. 머리로 잘 이해가 안 간다. 라고 한다면 이거를요.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우선은 P1이라고 하는 것은 6,3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6,4 더하기 T에다가 V1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1,0. 이게 뭡니까? OQ1 벡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성분 표시로 되어 있으니까 6-t, 그렇죠? 그리고 4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가 OQ 벡터입니다. 그러면 t가 지금 여기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6-t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면 됩니까?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양쪽 t에다가 마이너스 처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다 6 더하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6을 더해버리면 요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y좌표라고 하는 것은 4로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데 6-t라고 하는 요 x성분은 어찌됐든 간에 6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요렇게 그려지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내 반직선 L1, L2, L3, L4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A라는 점이 또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제시문 가나의 규칙을 계속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랬는데 A를 지나는 반직선이 생성될 수 있는 양의 실수 A가 존재하면 그 값을 찾으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존재를 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또 설명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가봅시다. 그러면 자, 가령 예를 들어서 L1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이게 L1이에요. 그리고
L2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뭐 L은 L2라고 하기 좀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어떻게 쓸 거냐면 LI라고 하고 얘를 LJ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각, 그러니까 두 반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세타. 그리고 이 문제에서 제시문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때의 교점을 P로 이렇게 약속을 하자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P라고 약속을 하고서 그 다음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결국에는 이 내부에 이런 반직선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반직선들의 전체 총 집합, 그 집합의 영역이 결국에는 요 영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녀석이 결국에는 뭐를 의미합니까? LI와 LJ의 내부, 내부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렇게만 설명을 하게 되면은 너무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림으로만 보여준 거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써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LI와 이렇게 쓸게요. 점 P에서 만나는 LI, LJ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자. 그리고 제시문,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시문이라는 말을 하지 말고요. 점 P를 지나는 반직선 L에 대하여 LI 또는 LJ와 이루는 각이 세타보다 작을 때 L이 존재하는 영역을 LI와 LJ의 내부라고 하자. 자, 이 정도까지 이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지금처럼 이렇게 내부에 대한 정의를 좀 명확하게 좀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좀 손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4-1 1의 풀이에 의해서 풀이에 의해서 서로 만나는 두 반직선 내부에 뭐라고 할까요? 내부에 내부에 이렇게 할게요. 4-1의 풀이에 의해서 제시문 가 나의 규칙에 따라 생성되는 반직선은 서로 만나는 두 반직선 내부에 존재한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생성된 반직선은 네,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자, 이제 그러면 그림을 이제 그리겠습니다. 우선은 L1부터 갑시다. 자, 그러면 이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면 됩니까? 6,4라고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제가 드린 그 프린트, 그걸 좀 보시면서 제시문을 보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도 제시문을 옆에다 두고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L1이라고 하면 되고 P1, 그죠? 그리고 얘가 L1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2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L2라고 할게요. 그러면 L1과 L2의 내부, 얘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를 A 집합, 자, 이렇게 어떤 집합 A라고 할까요? 그냥 A0라고 할게요. A0.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A, 아니 그래요. A0라고 하겠습니다. 집합 A0라고 하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술을 하실 때는 L1과 L2의 내부의 영역을 집합 A0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 안쪽에 있는 그 반직선들이 이루고 있는 그 종점들의 점들의 집합에 해당이 되니까요. 자, 그 다음 그림을 또 그려야 되나요? 또 그려야겠죠? 자, 헷갈리지 않게 제가 다 구분을 해드릴게요. 이게 L1, 이게 P1,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L2. 자, 그 다음에 여기 P2입니다. 됐습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L4가 갑자기 목이 잠기네요. 잠시만요. P3나 그 다음에 저기 P4도 제가 한번 그어볼까요? P3는 지금 P3가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0,3이라고 했으니까요. 0,3이면 한 요 정도 있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P3를 먼저 찍어 놓고요. 그리고 P3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지금 V3의 벡터 자체가 1,-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그대로 이어버리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울기가 -1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대로 이어버리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4도 한번 해볼까요? P4는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냐면 0,-1이네요. 그러면 0,-1. 자, 그러면 P3랑 이렇게 x좌표는 서로 같으니까 이게 P4, 그리고 얘는 1,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지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L4, 그리고 이거는 L3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왠지 이거를 그대로 또 활용을 할 것 같아서 좀 복사를 좀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나는 점이 또 여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면 됩니까? L1과 L4의 내부. 자, 얘를요, 집합 A 그 다음에 1이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2,2가 우선 어디 있는지부터 좀 확인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얘의 기울기 -1이고 요 녀석 기울기 1이고 그러니까 2,2는 한 요 정도. 자, 여기 있다라고 할게요. 자, 여기가 A라는 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그려지겠네요. 자, 그 다음 또 만나는 점이 또 있나요? 만나는 점이 L3와 L4. 자, 이거를 L3와 L4의 내부, 얘를 A2라고 할게요. 집합 A2. 됐죠? 자, 그러면 L3와 L4라고 했으니까 얘는 여기가 되겠죠? 잠깐만요. 이거에서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내부라고 했는데, L이 존재하는 영역을 내부라고 한다. 자, 그럴 때, 이것도 좀 추가를 할게요. 점 P를 포함하고, L이 존재하는 영역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서는, 뭐라고 한번 해볼까요? L2, 그 다음에 L4의 내부, 얘를 집합 A3. 그러면 L2, L4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L2 여기고요. 그래서 얘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하나를 더 그릴게요. 자, 그리고 또 뭐를 하면 됩니까? 제가 좀 체계적으로 쭉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질 못했네요. 예, 그 다음에 L2와 L4, L3의 내부를 집합 A4라고 합니다. 그러면 L2, L4, L3, L2, L3.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봅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더 이상 뭐 더 할 건 없죠. 교점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면 되니까요. 지금 교점으로 치면은 어디 있습니까? 요거 이거 잠깐 이거 좀 많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리고 그러니까 요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다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그림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예. 자, 그러면 지금 칠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집합 A0, A1, A2, A4의 합집합을 뭐라고 할까요? A라고 하자. A 영역을 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림 5 뭔가요? 6이라고 해야겠죠? 6 그림 6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좀 표현이라는 말이 좀 거슬리네요. 나타낼 수 있다.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오렌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그 다음에 이쪽, 그리고 여기 모두 여기까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를 안 했습니까? 여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 A라는 점이 있습니다. 점 A. 이거랑 좀 겹치니까 뭐 다른 걸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집합 A의 점 A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거를 뭐 이렇게 합시다.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A라고 하지 마시고 B라고 하고요. 그리고 집합 B 영역에 그리고 집합 B 이렇게 쓸게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러므로 점 A 점 A를 지나는 단직선은 상상될 수 없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